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네, 정말 이렇게 네. 봄이 오는 느낌이.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살을 파고드는 네네네.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렇게 좀 이렇게 입고 따뜻하게 원래 입고 봄 왔는데. 날씨가 봄 맞춰 입기 제일 힘든 그렇죠? 날씨이기도 하죠. 네. 네. 맞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개떡같이 말하는 걸 찰떡같이 알아듣고 개떡같이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찰떡같이 얘기해보는 연습을 네. 좀 해보자고 그러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그 찰떡과 찰떡의 의미 속에 있는 그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오늘은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뭐 따로 이제 소개 안 드려도 되겠죠? 그쵸. 저번에 해주셨으니까. 자, 그러면 네. 그냥 들어가죠. 네, 들어가죠. 왜 자꾸 개떡같이 말하게 되죠? 말하자면? 참 그것이 어려운데. 네. 선생님 지금 찰떡 발음하기도 예뻐. 찰떡. 찰떡. 근데 개떡 개떡. 그러면 좀 안 네. 이뻐. 그걸로 우리가 벌써 두 번째 쑥떡쑥떡 네. 하고 있잖아요. 쑥찰떡? 네네네. 쑥개떡이야. 네네. 근데 그 개떡도 네. 맛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사실은 개떡을 먹어보면 한창 씹으면은 그 맛이 있잖아요. 네네. 순수한 네네네. 맛이. 근데 그거를 먹고 싶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비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왜 개떡같이 말할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개떡인 줄 몰라서 내가 하는 말이 개떡인 줄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동생이 이제 한강을 가는데 저 건너편 다리 있는데 그 자동차들의 불빛이 너무 아름답더래요. 네. 정말 예쁘다라고 어허. 얘기했더니 조카가 그러더래요. 저 운전사는 참 불쌍하다 그러더래요. 오. 그래서 아니 왜 운전사가 불쌍해? 그랬더니 자기 불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모를 거 아니야. 그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정말 찰떡같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서 이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선생님은 아름다운 불빛을 내시면서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죠. 한편 어떤 차가 역주행한다 그래가지고 조심하라 그랬더니 지금 한두 대가 아니야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역주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네. 이것은 개떡에 해당하는 이야기고 아까 그 아름다운 불빛은 찰떡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맞아. 정작 운전하는 당사자는 자기가 알 지금 수가 개떡같이 말하는지 찰떡같이 말하는지 모른다. 이것이 말을 이쁘게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 내가 뭘 하는지를 알아야 이걸 고치든 유지하든 할 수 있는데 좀처럼 남들이 또 이야기를 안 해준단 말이죠. 그냥 남들은 뒤에서만 쑥떡쑥떡해 진짜. 진짜 쑥떡쑥떡 하면서 왜 저렇게 말해?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 기가 막혀서 나와 정말 다시는 안 보고 싶어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또 봐야 되니 너무 괴롭다 이러고 그 앞에 가면 또 우는 얼굴로 네. 하니까 내가 그렇게 말해도 되는가 보다. 내 말이 개떡 같다. 이걸 알 기회가 없어진다. 근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떡도 맛있단 말이에요. 개떡이 그렇죠. 맛이 없는 게 아니란 네네네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우리 시대는 많이 어렵게 살아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정말 산업사회에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우리가 이걸 자꾸 하게 되는데 사실 어찌 보면 우리는 개떡을 먹던 시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친구들은 찰떡도 거기다가 더 입혀서 먹고 사는 세대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개떡의 진맛을 알기에는 그들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그게 아주 저는 포인트 중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너무나 심한 개떡들을 먹었기 때문에. 그럼요. 아주 거칠기 짝이 없지만. 거칠기 짝이 이만한 걸 먹으니까 어쩌다 조그마한 개떡이면 이건 애교고 이쁘고 그럼요. 귀엽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요즘은 누구나 찰떡을 중심으로 먹기 때문에 조금만 개떡이 들어오면 이상한 거죠. 꼰대라 그러고 어떻게 그렇죠, 말을 그런 그렇죠. 식으로 하냐 네. 그러고 굉장히 말 한마디에 예민하게 되는 시대가 왔고 선생님 말씀처럼
개떡도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는데 여기서 방점을 찍으면 오래라는 뜻을 그렇죠. 하는데 이게 오래 안 씹는다는 거죠. 금방 듣자마자 무슨 말이야. 사실 저도 강의를 나갔다가 비유를 들다가 이것이 그 우리 젊은 친구들이 바로 그 기관 대표한테 해서 말이 이상하다. 맥락을 듣지 않고 앞에만 딱 잘라가지고 고발하다시피 해서 제가 강의를 못 나가기도 해서 그래서 그때 경험으로 그 본인의 개떡을 그들도 잘 알아들을 줄 알으셨군요. 그렇죠. 예, 요 그들은 정도 개떡- 작은 개떡이면 그들은 개떡이 뭔지를 모르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것의 맥락이나 의미라기보다는 그 말 그 자체. 예. 그래서 정말 말 조심해야 된다 하는 시대적 상황. 그렇죠. 이걸 선생님이 콕 집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절에는 개떡이 맛있었고 네네네. 지금 이 나이가 돼도 가끔은 어디 가다가 개떡이 있어 하고 그 옛날의 추억과 그리움으로 그 개떡이라는 거를 돈을 주고 사서 네네네. 먹는단 말이죠. 네네. 저희 집 아저씨도 가끔 보면 아무것도 안 들어간 그냥 순수한 그 자체 그 개떡을 즐기거든요. 네. 근데 젊은 애들은 맛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끼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들과 대화를 나누려면 결국은 우리의 개떡이 아닌 요즘 그들이 즐겨 먹는 찰떡의 모습으로 네. 거기다가 또 코팅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 당위성이 생기네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어허. 당위성을 생각해 볼 수가 네. 있는데 첫 번째로는 찰떡처럼 말해서 누가 손해냐는 거.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손해 볼 게 없어요. 손해 볼 일이 없는 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고 그 어른으로서의 네네네. 꼰대란 말 해도 되나? 그렇죠. 그 꼰대 라떼는 말이야에 네네. 너무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네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가 네. 되니까. 네. 근데 그때는 맞는데 지금은 틀린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말해서 누가 손해 보느냐는 게 첫 번째 축이라면 두 번째 축은 공룡처럼 멸종하지 말자는 거예요. 공룡이 왜 멸종했냐면 추워지는데 맞아. 이건 아닌데 하면서 추위에 적응을 소홀히 한 결과 멸종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인도 시속을 따른다는 옛말처럼 정말 세월이 이렇게 가서 이제는 말이 그야말로 중요하고 말이 가진 의미나 맥락보다는 말 그 자체가 이 맥락까지 품는 찰떡 같은 말이라야만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공룡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안 들지만 네, 안 들지라도 마음엔 안 들지만 네. 말하자면 그 합리적인 결과를 생각을 하면 그렇죠. 고집 부리면 너만 손해야. 그리고 나만 손해야. 시대라는 게 네. 뒤로 가지 않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들에게 맞춰야 되는 네네네. 언제 우리 시대 휴대폰이 제 시대는 휴대폰 네네. 어림도 없었죠. 시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선생님 시대를 너무 시대가 급변해요. 좀 나누면 이게 제1의 성, 제2의 성, 제3의 성 저는 이렇게 시대를 좀 나누고 싶어요. 아. 그래 제1의 성은 또 써야지. 문제냐 하면 네. 이거는 남성이에요. 그래서 이때 성은 지배적 성.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배의 반대로 피지배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배라는 것은 차별하고 배제하고 배제당한 쪽은 소외당하는 맞아. 그것이 제1의 성. 그게 정말 오랫동안 유지한 우리가 말하는 가부장 시대라고 이야기할 그러니까 수 저희 있는 거죠. 시대에 네. 우리가 흔히 들었던 게 아내가 남편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면 네네. 남편이 한 말의 기본적인 게 어디를 기어 올라 이렇게 그렇죠. 표현했죠. 네, 기어 네, 네. 오른다고 네,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게 제1의 성의 농담으로 시대군요.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킹콩이다. 킹콩이 왜 죽었냐? 기어 오르다 죽었다. 이런 농담까지 하면서 그게 제1의 성. 제1의 성, 지배의 성이라는 거죠. 지배의 성. 네. 제2의 제2의 성은 성은 뭐냐면 여성성인데 이것은 저항의 성이에요. 저항. 우리 최근에 그런 물결들을 10여 년 동안 겪고 있죠. 미투 운동, 네네네. 미투 with you 함께 평등의 시대, 예. 그죠? 이게 동등의 시대. 동등의 예, 시대, 동등의 시대, 저항. 저항에서 동등으로 그러니까 가고자 저항의 하는 시대인 거죠. 저항. 그러니까 이 저항에 대해서 또 역저항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서로 차별하려고 하는
여자들이 어디 감히 뭐 이런 농담도 한때 시중에서 해져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게 갈려 있어서 힘이 남자는 들죠. 하늘이고 여자는 땅인데 땅, 하늘이 모르는 게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그러네. 해적했었죠. 땅값 엄청 올랐는데 그렇죠. 하늘은 그대로잖아. 그게 바로 제2의 성, 여자의 성이에요. 근데 지금 제3의 성을 맞이하고 있어요. 네. 그것은 뭐냐 하면 관계의 성입니다. 관계의 성. 예, 그러네요. 이때는 남성도 아니고 제1의 성이었던 남성도 아니고 제2의 성이 여성도 아니고 이제는 인성이에요. 사람 인자. 인성이에요. 남녀 구별이 없습니다. 노소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녀 어찌 보면 남녀라는 개념이 나이로 따지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네네네. 남자고 어린 사람이 여자에 네네. 비유됐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다 동등해. 그렇죠. 맞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동등하다. 네. 그리고 서로가 찰떡 같은 이야기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뤄야 되는 조화의 성이 된 거예요. 지금 그 네. 시대라는 이야기 속에서 그런 역사가 흘렀는데 너무 급하게 흘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흐른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끊어지면서 위로. 그렇죠. 이렇게 가다가 또 위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안 뺏기고 싶은 거잖아요. 선생님도 상담을 현장에서 하시지만 네. 저도 현장에서 상담을 하면서 가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요즘 30, 40대 남자들이 옛날에 50, 60대 그 선배, 네. 형님 아버지 뻘하고 결혼 생활하는 걸 비교해 보면 당군일에 가장 많이 아내와 자식한테 잘하면서 당군일에 가장 많은 욕을 아내에게 먹고 있어요. 저희 때는 그 부모 자녀 얘기 가지고 네네. 부모에게 공양하고 네네. 자식에게 버림받는 최초의 세대라는 네네네네.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요즘 30, 40대 제 딸, 제 사위 세대네요. 네. 이해가 돼요. 네. 이유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자는 남성의 성에서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아. 여성은 인성의 성에서 아직도 멀었어. still hungry가 되니까 이게 이제 제1의 성과 제3의 성이 부딪힌다. 부딪히네. 그래서 저는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저희 아들한테 일찌감치 살림살이를 잘하는 법을 계속 전수해 왔죠. 왜 이걸 내가 다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해서 네가 이걸 모르면 이혼당한다라고 얘기했죠. 앞으로는 너 여자랑 결혼하는 게 아니야. 그럼 남자랑 결혼해? 아니,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지. 예. 어찌 보면 그것만 이해하면 네네. 찰떡 같은 말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요. 무슨 맞습니다, 이론 맞습니다. 따질 거 없이. 네네네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니어고 우리들은 이 제1의 성의 세대에서 벗어나오려고 애를 쓰지만 네네. 적어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러려고 애쓰시는 분들이라고 네네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벌써 제3의 성으로 일찌감치 앞서가는 분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그런데 네. 마음은 제3의 성인데 네. 얘가 잘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잘 안 될 때 우리는 그 부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네네네. 지금 이 시간을 마련을 한 거니까 네. 우리가 품 있게 말하는 품격 있는 어른이라는 거는 동등한 관계의 성으로서의 관계 맺음. 네네네. 그러니까 자식들이나 남녀 부부간에나 혹은 손주하고라도 그렇게 품격 있게 주고받는. 예.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왜 하다 보면 자꾸만 뭔가를 말하면 자꾸 그러네요가 아니라 자꾸만 뭔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부정적인 뒷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뒷말이라는 표현보다는 개떡 같은 말이죠, 사실은. 네네네. 개떡같이 말하니까 자꾸만 거기서 뭔지 부인들의 경우에는 제1의 성의 세대를 같이 산 부인들의 경우에는 속으로는 꾹 참지만 이미 머리는 우리도 제3의 성의 세대에 살고 있는데 네네. 속으로 군시렁군시렁하고 네. 뒤에 가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뒷말을 만드는 그 이유를 네. 안다면 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 뒷말을 좀 내가 줄일 수 있도록 애써봐야겠다. 알아야 네, 면장을 네, 네, 하니까 네,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네. 이야기를 좀 주셨으면 이 좋겠어요. 원리도 알면 굉장히 내가 뒷말이 나오게 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게 되는데 그 원리는 뭐냐면 싱글에서 다이버시티로 좀 가야 돼요. 어렵네요. 네, 어렵죠. 예. 싱글이라는 건 단일한, 어허. 다이버시티라는 것은 다양한, 다양한. 예, 다이소 있잖아요.
다 있어. 정말 다 있잖아요. 네, 다 있어. 다 있어. 그런데 제가 아시다시피 나우리 아트 갤러리에서 네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네. 근데 인생을 예술로 만들면 인생이 길어진다. 해서 Life is Art라고 하는 리아 토크 콘서트를 지금 6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각 전시한 그림들이 가득 있고 화가가 앉으시고 네. 제가 선생님 그 자리에 앉아서 화가분께 당신이 무엇을 그렸느냐 그리고 왜 그렸느냐 그릴 때 마음은 어땠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혹시 사진은 그쪽에 없습니까? 사진. 저도 좀 껴주십시오. 사진 전시 제 사진 갖고 어떻게 네네네 이거는 뒷말.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사회를 보지 않습니까? 네. 사회를 보면서 여러 작품전을 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작품전 할 때마다 작품 하나를 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니까. 그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작품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작품이라는 게 그분의 마음이 탁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들어있는 작품인데 그리고 이런 마음인 거죠. 이거 하나만 사면 다음엔 안 살 거야 이런 마음인 거죠. 근데 다음에 하면 이 그림은 또 이렇게 좋아. 이게 다이버시티라는 거죠. 그러니까 뒷말이 나오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랄까? 그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림이 너무 아름다워서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 그림만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다. 그러니 마치 우리가 종교가 있을 때 전도하고 싶어지는 것처럼 내가 이 아름다운 내 안의 그림을 누구에든지 전해주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조바심이 생겨요. 빨리 전하고 싶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그림 플러스 조바심은 이게 개떡 같은 말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름답다는 표현보다는 쉽게 말하면 내 욕심이군요. 그렇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틀 속에서 네네. 너를 내 관점에서 바라보는 제대로 된 모습을 네. 옳게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웬 잔말이 많아 이거네요. 그렇죠. 내가 평생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굵은 말을 하는데 너 내가 이렇게 평생 잔말이 살아보니 많아. 이 그림밖에 안 나와. 이게 다야. 이게 정말 진리고 오라. 그러니 모르는 나한테 정말 알려주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조급함과 합쳐지면 앞뒤 다 빼버리고 그냥 메인 디시만 딱 내밀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개떡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것이 쑥떡쑥떡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근데 원리를 이해하실 본인은 필요는 말하는 개떡처럼 말하는 본인은 예. 개떡이나 찰떡이나 영양가상으로는 거의 같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개떡으로 말한다는 생각을 안 쳐. 옳은 말이니까.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알아챌 수 있는 포인트,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아하. 다 듣고 말하는가를 스스로 물어보면 돼요. 다 듣고 말하는. 말하기의 반대말은 듣기가 아니라 기다리기. 그거 너무 멋진 말이네. 네네. 말하기의 반대말은 듣기가 아니고 기다리기다. 네. 그러니까 기다려봐. 기다린다는 말은 쌤이가 제가 이야기할 때도 사실 중간에 막 말이 이렇게 섞일 때가 있잖아요. 지금도. 네, 맞아요. 그럴 때는 둘 중에 하나는 덜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 고요한 지금의 상태는 둘 다 충분히 기다린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개떡 같은 말이 나가기가 어려워요. 충분히 다 기다려서 들어줬느냐. 그 뒤에 내가 말이 나가면 이 말을 근거로 해서 내가 할 말이 정해지는데 이 말을 끊는다든지 아예 듣지 않고 얘기하다 보면 상대 입장에서는 자기 것은 전달도 안 됐는데 일방적으로 듣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날 뭘 안다고 저렇게 말하지? 하면서 뒤에서 쑥덕거릴 수 있는 공산이 크다. 말하기의 반대말이 듣기가 아니라 기다리기다. 이거는 캘리그라피로 써가지고 이렇게 벽에다 좀 붙여놓으면 좋겠네. 그러네요. 네네. 선생님 말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도 그 누군가의 대상한테 주고 싶은 게 많고 네. 그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가 클 때 네. 그때 보면 기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며칠 전에 제 동료랑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좀 언짢았던 것 같아요. 음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네네네네. 이렇게 쉽게 하고 그 말을 내 마음을 다 알 것이라고 네, 생각하는 그렇죠.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개떡같이 말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래서 제가 그 대학원에서 지금 가족 상담론을 가르쳤는데요. 네네. 저는 대학원에서 가르칠 때 딱 두 글자 가지고 한 학기를 가르쳐요. 두 글자. 네, 두 글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실천론을 가르칠 때는 어허. 가난이라는 두 글자를 가난? 가지고 가난. 가난에서 사회복지가 나왔으니까. 아. 그래서 가난에 대한 생각을 한 학기 동안 나누는 거죠. 근데 가족 상담론을 가르칠 때는 네. 가족을 상담하는 거잖아요. 네. 그것은 불안한 가족을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두 글자가 뭐냐면 예의라는 두 글자였어요. 네. 아우, 쿵하네. 네, 선생님이 지금 그 네, 친구한테, 그 친구한테 하는 예의를 못 것도, 지킨 거죠. 가깝다는 이유로 네. 나도 모르게 이 정도는 받아주지 않을까. 그건 내 생각이고. 내 생각. 그 사람 생각에서는 좀 더 존중해 주기를, 네. 좀 더 예우해 주기를, 맞아요. 좀 더 절차를 밟아서 얘기하기를 바랬던 거죠. 너무 그래서, 미안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할 때 가장 개떡을 조심해야 된다. 저도 지금- 아들한테 그래요. 나는 너랑 얘기할 때 제일 조심스럽다. 그렇죠. 왜냐면 나도 모르게 너한테 이렇게 스크래치를 주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너도 조심해라는 뜻이에요. 그것까지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아주 가까운 네네. 지금 아직도 그 정서가 좀 남아 있는데 너무 미안했어요. 미안해서 이제 나중에 카톡으로 네, 어쩌고 저쩌고 하고 사과를. 내 사과를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사과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우 내 말을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지금 당신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이 막 조급하다 보니까 조급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좀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기다리기를 제가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내한테 운전 가르칠 때 개떡같이 말하고 아이한테 부모가 수학 가르치면서 개떡같이 말하는 이유가 빨리 운전 잘했으면 빨리 수학 잘했으면 이 마음이 있는데 돈 받고 남의 자식이나 자식 가르치면 하는데 천천히 해도 돼요. 천천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급한 마음이 무례를 가져올 수 있다. 예의 가족 상담에서는 예의라는 단어를 네. 가지고 한 학기를 강의하시고 사회복지에 있어서는 가난을 갖고 있고 가난은 뭐 나라님도 나라님도 구제를 구제하지 못한다니까 못한다 그쪽은 제 영역은 네. 아닌 것 같고 네. 가족 상담에서 얘기하시는 예의라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품위 있게 말하는 동네에서는 아주 필요한 지금 이 동네에서 딱 핵심 단어를 꼽으라면 예의예요. 그냥 인간에 대한 예의예요. 나이 들었다는 것은 저절로 존경받는다는 어떤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존경받을 만한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존경해 주는 거지. 내가 몇 살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네가 날 존경하네. 이거야말로 꼰대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잊어버려야 되고. 존경이라는 건 자동으로 그렇죠. 돼야 되는 그러니까 건데. 노소에서 나이를 잊어버려야 되고 성을 잊어버려야 되는 그렇지. 거죠. 네. 나이와 성을 거론하지 말라. 네, 우리는 똑같은 인식하지 말라. 손주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다 해서 자식과 잘 지내는 방법은 제가 이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예전 대담에서 자식을 짜리로 보지 말고 분으로 봐라. 나와 똑같이 귀한 분으로 봐라. 그래서 그분한테 예의를 다해라. 그러면 네. 그거는 알겠는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아니게 되는 거는 이게 지금 제가 기다리기에 대해서 이미 과거에 얼마 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쿵 하고 네네. 느끼면서 깨달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네. 그 다음에 또 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디테일한 부분들은 뭐 때문인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알면 네. 저는 원리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생님 대담할 때마다 뭔가 옷을 입고 오시잖아요. 네. 근데 그때마다 옷이 다른 옷 같죠? 다르게 저도 다르게 다른 입고 옷이- 오잖아요. 네. 근데 옷장을 열어보면 다 비슷해요. 그거 맞아요. 네, 네. 거의 비슷한 색깔에 네. 비슷한 타입의 자기는 다르게 말한다고 하는데 그러네요. 그 사람의 특성이 있어요.
제가 말할 때 뭐 손을 이렇게 하면서 손말을 이렇게 하듯이 자기는 다르게 말한다 그러는데 유튜브로 제가 한 여러 방송을 한번 보세요. 말도 네. 비슷하고 저도 그래요. 내용도 비슷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 보면 마치 다이어트 하다가 요요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래 하고 이거 깊이 각성하지 않으면 요요 현상. 네네. 아, 그러네요. 말의 우리가 요요 현상이 있는 거죠. 말을 이쁘게 품위 있게 품격 있게 라는 말은 사실 그냥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예쁘게 곱게 하는 거잖아요. 그 예쁘게 곱게 하는 거를 참 열심히 배우기도 했고 네네. 강사로서 가르치기도 이 말이 왜 이렇게 부끄럽지? 가르치기도 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또 이만큼의 세월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도 제가 그런 실수를 범한다는 얘기는 참 끊임없이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네네네. 부분이기도 하죠. 네. 근데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른이 될수록 이런 것 같아요. 예쁘게 말하는 법 배우기. 예,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시도 있잖아요.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올 때 보지 못한 그 꽃. 네. 그러니까 인생의 맞아요. 아주 중요한 짧은 시.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잘 보이니까 보이면 얘기하고 싶어, 진짜. 맞아. 이 충동을 얼마나 참느냐가 나이 든 사람들의 품격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그 얘기죠. 너 그러면 안 네네네. 돼. 부드럽게 말하지만 네네네.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그 착각이 있어요. 어떤 착각인가? 내가 살던 시대의 상황 조건과 지금 상황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시대를 이렇게 크게 네네네네. 분류해 주셨잖아요. 그 제1의 시대에 살던 사람이 제3의 시대에다 대고 네. 왈가왈부하면 뭐 꼰대가 따로 없는 거네. 그럼요. 지금 얼마나 급하냐면 전철을 타서 그 사람들이 휴대폰을 볼 때 손이 몇 초마다 올라가는지를 한번 보세요. 2초가 안 걸려요. 그러니까 무슨 쇼츠 유튜브 같은 걸 보고 이게 굉장히 자극적인 게 안 나오면 이렇게 보다가 휙 이 속도가요. 말도 못하게 빨라요. 예전에는 이걸 하나 보면 20분짜리를 계속 보지만 우리가 대담하는 것도 젊은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시간을 제일 먼저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들어올 것 같아요. 40분인데 4분이 아니고 40분이면 아이씨 이러면서 그 쇼트라는 프로가 생긴 거 아니에요? 1분짜리, 네. 2분짜리. 네네. 1분도 길지 뭐 어찌 뭐. 그렇죠. 근데 저희가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도움 받겠다 싶은 분은 편안하게 들으셔라 하고 하는 것이지. 요즘 시대에 맞추면 이런 방송은 살아날 수 없죠. 네. 뭐 젊은 친구들한테는 어림도 없죠. 네네. 그러면 우리가 예쁘게 말한다, 밉게 말한다. 밉게 말하는 게 개떡이고 예쁘게 말하는 게 찰떡이라면 왜 젊은 친구들이 개떡을 먹어본 경험이 없는 친구들한테 네네네. 자꾸만 개떡이 맛있거든. 네네. 찰떡도 그거 속 들어가면 똑같아. 옳죠. 우리 방송 용어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좌우지간 네네. 옳기 때문에 해도 된다는. 네네네. 그리고 너네들은 들어야 된다는. 네네. 이 착각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사랑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네.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말하고 싶어. 사랑이 사랑이지 뭔 재정이야, 재정의는. 선생님이 이제 우리 관 속에 들어가려면 얼마 안 남았는데. 자녀를 지금 아드님 키우면서도 네. 사랑에 대한 재정의를 최근에 새로 하셨잖아요. 했죠. 네, 했죠. 그 이전에는 네. 내 그림에 맞는 아름다운 꽃처럼 커주도록 아낌없이 서포트해 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지금 저주에 두 아이가 있는데 네. 큰 아이는 저희 세대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크게 이렇게 제가 좀 마음을 좀 다스리면 크게 눈에 거스릴 게 없는데 작은 녀석은 전혀 다른 저희들이 볼 때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이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본인은 너무 남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의 정의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정말 이전에는 내가 모든 걸 해주고 네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네.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Bravo your life. Bravo your life. If you have problem, I'll support you.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영어만 나오면 전 어려워. 저도 말하면서 어려워요. 너의 인생을 응원한다. 다만 네가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 도움을 청하면 아낌없이 도와주마. 이렇게 사랑이 재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 그거를 선생님이 사랑의 재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군요. 네네네. 선생님이 최근 그것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좀 하면 좋겠어가 제 아니라. 아들이 네. 제가 생각하는 동네가 아닌 쪽에 가서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래, 너는 너의 삶을 살아. 그렇죠. 나는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을 때 도울게. 그게. 나 죽고 난 다음에 할 수 없지. 네. 이게 제3의 성시대에 지극히 절실히 요구되는 부모의 사랑의 재정이라고 할 수 있죠. 마리아 라이나 릴케가 사랑이란 그에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게 제3의 성, 인성의 시대에 필요한 말이라는 거죠. 이전에는 이런 거예요.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맞아요. 네. 그 정말 다정은, 우리 세대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거에 기가 막힌 친구가 있어요. 다정도 병인 양하여의 대가. 근데 이제 아들이 얼마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한 말이 있어요. 너는 다정도 병인 양하여의 대표니 제발 김치 해다 주는 거 이런 거 하지 마. 걔는 해주고도 남거든요. 네네네네. 요즘 며느리들이 그거 받자마자 쓰레기통에다 버린다 그러는데 그건 알아? 그거 억울하지 말고 네네. 너만 해 먹어. 그랬거든요. 예. 전 너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김치 해주는 거 관심 없으니까. 지금 새로운 사랑은 간단히 브라보 유 라이프예요. 브라보 your life. 너의 인생을 응원한다. 한번 열심히 해봐라. 문제 생기면 또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잖아. 그 자세가 누구한테 해롭겠어요? 자식한테 해롭겠어요? 부모한테 해롭겠어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찰떡같이 말하는 게 누구한테 손해냐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더 크게 보면 미운 말이라는 거는 너 내 생각을 따라와. 그렇죠. 이게 미운 말이에요. Follow me. 네, follow me예요. 그런데 네 뜻대로 살아. 네. 나는 언제나 응원해. 네. 이게 예쁜 말이군요. 예쁜 말은 stay with you예요. 찰떡 같은. 네, 그냥 네 곁에 이야기는, 내가 머물게라는 말이 stay with you와 follow me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이제 더 이상 follow me로는 멸종할 수밖에 없는 시대다. 네. 아, 멸종. 네, 우리 좀 많이 할 이렇게 것 자극적이고 같은데. 끔찍한 어떻게 보면 끔찍스러운 단어를 썼는데 정말 이런 새로운 제3의 성 시대를 함께 걸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점점 고립되고 외로워지고 뒷말을 계속 듣게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정말 잘해주고 싶고 잘 인도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억울한 거예요. 네네네. 정말로 정말 잘해주고 싶고 하다못해 나는 허리띠를 졸라매지만 네네네. 너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해주라는데 네. 요것들이 그러니까 그건 낙거채가고 제1의 성, 제2의 성에서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은 의도를 알아주려고 노력했어요. 지금은 의도와 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면 노력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다. 아니 노력할 수가 없잖아요. 모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냥 그 젊은 세대들은 그 상대방인 젊은 세대들은 그냥 그거 자체로 꼰대로 치부해버리고 안 보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그들을 탓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어찌 네. 보면 그러니까 방법의 문제인 네. 것이죠. 두 사람이 서 있어요. 두 사람이 서 있을 때, 아우, 날씬해서 좋겠다. 이러면 옆에 약간 살이 찐 사람이 저 욕하시는 거예요? 날씬해서 좋겠다는 말이 찰떡같은 말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옆에 사람이 저 욕하시는 거예요. 이 개떡이 돼버리는 순간이에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지.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말하자면 그 상대방이 들을 때 미운 말이라는 네네네. 거는 어찌 보면 그 미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너를 위하니까 이거는 그렇죠. 좋은 거야라는 네네네네. 아니면
이게 맞는 말인데 왜 너 이렇게 꼬아서 들어? 예.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부터 우리가 네. 그러면 선생님 아주 쉬운 말로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크를 채워야 예. 될 거. 쉬운 말로 정리를 하자면 선생님 말 속에서 정말 쉬운 말이 제가 떠올랐어요. 힘주고 하는 말이 미운 말이고 힘 빼고 하는 말이 예쁜 말이에요. 오케이. 영어로 말하면 for you가 미운 말이 되고 with you가 이쁜 말이 되는 거죠. for와 with의 문제구나. 네네. with는 너와 내가 동등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for는 너 위에 내가 위에요. 당신이 아래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와 더불어 함께. 네. 얘를 한번 얘는요 너무 많아서 들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예를 들면 관공서 같은 데서 일을 할 때 이제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방법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좀 해줘. 참 딱딱하게 구네 진짜. 뭐 그런. 너 몇 살이야? 너 몇 살이야까지 나가면 이거는 이 정도면 막가자는 거죠. 그래서 싸우자는 거잖아요. 버스 같은 데 타면 몇 살이야? 뭐 이렇게. 정말 요즘은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너무 눈에 띄어요. 자기가 부리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회사를 경영하면서 시키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말을 듣던 직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관공서의 직원들은. 그런데 가가지고 갑질을 한다는 거죠. 저는 이제 구청 직원들을 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네. 구청 직원들이 민원 때문에 암 걸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막무가내로 전화해서 40분 무조건 해달라는 거지. 해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게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대표적인 예고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에 있을 때 또 그 제일 높으신 어르신이 대학교에 제일 높으신 어르신이 저희 청장님. 네, 저희 교수들이 쭉 점심 먹고 길을 가는데 한 교수님을 딱 부르면서 예를 들어서 어이 장 교수 네 총장님 그랬더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하고 지나가셨어요. 뭐야? 이게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밑도 사는 끝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교수님이 그 얘기를 3년 동안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상처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속으로 총장이면 다야? 이 그런 생각 나올 마음도 것 들고 같은데? 또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이제 그래, 찍혔구나 불안하고. 싶고 뭐 때문에 찍혀서 그럼 온 교수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총장님한테 뭐가 걸렸을까요? 우리가 또 어떻게 알아요? 우리에게도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는데 그나마 또 이 사람한테 따끔하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네. 저도 그런 얘기를 가끔씩 들을 때가 있거든요. 선생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저도 선생님이랑 네. 굉장히 오래 네네네. 알고 괜히 걱정이 돼. 과거에 또 선생님한테 제가 이 네. 개떡같이 말한 게 다행히 얼마나 아직까지는. 많을까. 그렇다면 네. 우리가 또 너무 긴 시간을 네. 저희는 막 얘기하느라고 재밌는데 그렇다면 그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나 상처를 주지 않는 아까 힘을 주는 말이 미운 말이고 힘을 빼는 말이 예쁜 네네네네. 말이고 찰떡 같은 말이라고 네네네. 하셨는데 그 예쁜 말, 힘을 빼는 말을 네. 하려면 네. 이건 이제 우리 큰 마인드고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하면 네. 예쁜 말로 갈 수 있을까요? 남녀노소에게 물어보면 되죠. 근데 물어볼 때 내 단점을 얘기해줘. 이렇게 개떡같이 얘기하지 말고 내가 좀 더 말을 잘해서 정말 좋은 노인으로 살고 싶은데 혹시 말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늘 얘기해 봤으니까 나한테 뭐 조언해 줄 거 없어? 보태주고 싶은 말 없어? 하고 좀 물어보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한 건 셀프 피드백이거든요. 스스로가 충분히 듣고 그렇죠. 있는가? 내가 힘을 주고 있는가? 이건 스스로 점검해 보는 그렇기 건데 때문에 틀릴 수 있잖아요. 틀릴 수 있죠. 내가 난 힘 엉뚱하게 빼고 얘기했는데. 네, 사실 나는 찰떡같이 말한 사람인데 보통 그래요. 찰떡같이 말하는 사람이 반성을 더 많이 하고 개떡같이 말하는 사람이 그래 나는 뭐 특히 반성할 게 없어. 항상 옳은 말이니까 나 찰떡같이 이럴 수 말했고 있거든요. 옳은 말만 했지. 그래서 내 다른 틀린 말 한 적 사람의 없어. 피드백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나하고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솔직하게 얘기 못 해요. 제가 선생님한테 매달 10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쵸. 이서원 선생님 제 말할 때 해줘 이러면 이거 하다가 100만 원 끊어질라 싶어서 그러네. 아무 문제 없는데요. 이렇게 맞아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 중에 이런 이해관계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한테 예를 들면 뭐 손주한테 아들 딸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내가 더 예쁘게 말하고 싶은데 나에게 정말 좋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대상에게 그렇죠. 나의 말 습관에 대해서 네네. 피드백을 청하는 게 이때 굉장히 피해야 되는 중요하네요. 사람, 개떡같이 말하는 사람한테는 피드백을 청하면 안 돼요. 상처가. 그쵸. 네. 그러니까 말을 부드럽게 잘하는 사람 중에 나는 자네가 이렇게 말하는 게 참 부럽네. 부러운데 나도 좀 닮고 싶은데 내가 뭘 좀 보완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찰떡같이 물어보면 그분이 웃으면서 아이 자네 다 잘하지만 이런 것도 하면 안 좋겠나 하고 얘기해주면 아 이거구나. 이러다가 이게 근데 그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렵다. 네, 어렵지만 어쨌든 한 사람에 대해 찾는다면 내 셀프 피드백과 이 사람 피드백을 종합하면 지금보다는 조금은 나아질 수 있잖아요. 좋은 이 예쁘게 말하는 사람을 찾아서 네네. 그럼 밉게 말하지 않는 배운다. 사람, 예쁘게 말하는 사람 찾기는 어렵고 아주 밉게 말하는 사람한테는 그렇죠. 묻지 말고 가까이 있어 나하고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나한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밥도 한번 사주고 얘기도 하면서 진지하게 내가 정말 좀 더 나은 말을 하고 싶은데 도움될 얘기를 좀 해줄 수 있겠냐 안 해주면 그만이고 해주면 감사한 거. 아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렇게 하는 부분보다 더 가장 쉬운 건 내가 셀프 네네. 피드백을 챙겨야 네네. 되는데 네. 그 셀프 피드백을 챙길 때 네. 이건 쉽잖아요. 언제나 할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제가 네, 네. 제 동료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사실은 어떻게 깨달았느냐는 그 동료의 반응 때문에 깨달았어요. 네, 네, 네. 이렇게 뭔가 싸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아 하고 이렇게 깨달았던 것처럼 네, 네. 그리고 오늘 선생님과 얘기를 하면서 아까 기다린다는 네. 그 부분이 저한테 쿵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관련된 책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시는 것도 좋지만 어찌 보면 매 회마다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 셀프 피드백을 주는 거를 1단계로 친다면 그때는 어떤 걸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아까 예쁘게까지는 아니어도 밉지 않게 네. 밉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착각하는 게 우리가 내가 말한 게 틀렸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틀리고 맞는 거에 대한 그 기준을 좀 바꾸는 생각을 한다든가 이런 것처럼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생각난 게 그건데. 세 가지 기준을 말씀을 네네. 드리고 이렇게 세 가지를 네.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말을 할 수도 있고 암묵적으로 침묵으로. 이 말을 전제할 수도 있어요. 그 세 가지 말이 있어요. 이 첫 번째가 뭐냐면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것은 막말로 개떡 같은 말로 갈 가능성이 훨씬 크겠다.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하는 게 첫 번째예요. 이걸 명시적으로 말하거나 속으로 그 생각한다면 아 내가 또 밉게 말할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거 너무 좋다. 네네네. 그다음에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네. 이게 너무 자만이잖아. 나 너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뭐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말을 하겠어? 그래서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말을 안 하면 기분이 은근히 나쁘죠. 말을 하면 대놓고 나쁘고 그렇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솔직히 말해서 그러네요. 네,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라는 말은 이제 내가 거칠게 말해도 네가 찰떡같이 들어. 찰떡같이 들어 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워닝하는 거예요. 네.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끝날 부분에 가서 왜 이렇게 네. 보석들이 많이 나오냐? 솔직히 말해서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왕 말 나온 김에
이왕 말 나온 김에. 예. 이왕 말 나온 김에라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개떡 같은 얘기를 폭탄처럼 퍼볼 퍼볼 테니까 받을 잘 들어. 준비해. 예. 전부 다 원인들이에요. 예.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왕 그래 말 나온 김에 이것이 있으면 찰떡 같은 말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개떡 같은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 세 가지 기준을 늘 두라는 거죠. 나는 그 말을 안 해도 마음속에 그런 거 아니야? 그것까지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네. 스탑. 스탑. 스티븐 코비가 좋아하는 네네, 스탑. 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를 생각해보고 아 내가 지금 말폭탄을 개떡을 쏟아부을 건지 개떡 덩어리를 쏟아부을 게 아니라 이걸 조금 걸러서 찰떡처럼. 네. 근데 사실은 찰떡처럼 말하기가 제가 너무 이 세 가지 침묵이- 기준을 아는데 네. 28년이 걸렸어요. 왜 28년이 걸렸냐면 네, 수없이 많은 직장인들이 이 세 말을 제일 싫어해요. 그럴 것 같아요. 윗상사가 다 김대리 위에서 하는 소리야. 그리고는 안 좋은 말이 쏟아져.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회식 같은 데 가서 솔직히 말해서 맞아, 김대리 맞아. 요즘 잘하는 것 같아? 뭐 이러면서 또 안 좋은 얘기가 나와. 마지막으로 김대리 말 나온 김에 내가 좀 얘기해. 출근 시간도 있잖아. 이렇게 안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그 의뢰에 해당하는 직장인들이 제 상담실에 와서 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저를 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게. 저도 지금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솔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이왕 나온 김에 말이 안 한번 나왔으면 겁나. 좋겠어. 그러니까 그러네요. 제가 그거를 다지고 다진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연스럽게 저 안에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은 네네. 품위 있게 말하는 품격 있는 어른, 훌륭하고 찰떡같이 말하는, 찰떡같이 듣고 찰떡같이 말하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 지난번에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을 때 아마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 힘든가에 대한 어느 부분들이 오늘 조금 네. 해결이 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아까 가족 상담에 있어서 예의라는 예의, 말로 네네. 한 학기를 강의하신다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다루는 내용과 너무 맞습니다. 일치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뻥 한 대 맞은 건 말하기의 반대는 기다리기다. 네. 듣기가 아니라 네, 네. 기다리기다라는 부분에서 우리 한번 상대방이 말하고 나서 내가 말하려고 할 때 또 내가 말하고 나서 상대방이 계속해서 말할 때 그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의 이야기가 예쁜 말이 되려면 선생님 지금 얘기하신 널 위해서 하는 소리인데. 널 위해서 솔직히 말해서 네. 이왕 말 나온 김에 라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거를 좀 좀- 걸른 다음에 이야기를 해보시는 연습을 하시고 다음번에는 좀 더 심도 있게 네. 우리 마음속으로 더 들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다뤄볼까 해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그러게요. 같아요. 네. 저는 잠깐인 것 같은데 시계를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정말 따뜻한 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따뜻한 봄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그 봄 같은 말을, 남성의 성도 아니고 여성의 성도 아닌 관계의 성, 인성. 모두가 동등한 그런 마음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우리 매진해 보실까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